감독 오일남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업종 자체가 사실 집중력을 좀 요하거나 야근이 잦은 일이다 보니까 평상시와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컨텐츠를 갖다가 찾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서핑을 하고 있었는데 카톡이 단체 톡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계엄에 대한 그런 톡이 올라와서 저도 급히 유튜브에서 계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방송되고 있는 걸 갖다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엄이 선포되고 그거에 따른 대통령의 그런 공식 담화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그냥 혼돈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업종이 아무래도 연출을 하고 또 그걸 갖다가 풀어서 이렇게 구현하는 게 일이다 보니까 그런 일을 여러 일을 했었는데 그중에 기억에 남는 일이 사실 5.18 기념재단의 20주년 기념식을 제가 연출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박근혜 정부 때였거든요. 제가 연출할 때가 20주년이 그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을 금지한 때였고 그런 것 때문에 유족분들이 참석을 좀 안 하시려고 하셨었고 그 어려움 속에 사실 기념재단의 이사님으로 계신 모 대학교 교수님께서 저한테 좀 부탁을 하신 거거든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걸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이 안 되는데 그걸 좀 풀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부탁이 들어왔고 저는 잘만 연출을 하면은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현하는 재연극 속에서 시민군들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노래하면 유족분들이 함께 그때 재창을 하도록 자연스럽게 그렇게 극에서 녹여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감사하게도 유족분들이 참석을 해주셨고 그 용기를 실현하려면 사실 같이 가는 배우분들도 같이 용기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이제 동생같이 대하던 배우분들이 같이 해주셔서 유족분들이 많이 우시고 그러시면서 함께 이렇게 재창도 해주시고 하면서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내리에 강하게 남는 그러한 5.18 기념재단의 20주년 기념식이었고 그 기념식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렇게 희생되는 분들 또는 이렇게 용기 내셨던 분들만큼 나는 과연 할 수 있었을까?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런 생각을 저는 사실 그때 좀 해봤거든요. 나는 그 정도로 용기 낼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그때 해봤는데 그때는 솔직히 지금보다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계엄 포고문이 나오니까 살짝은 슬프고 두렵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때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요. 누군가 나서서 일어서야 된다면 그게 저라고 생각해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트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트럭으로 무조건 가서 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뭔가는 좀 남겨야 될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지 않길 바랬지만 혹시라도 총구가 들이대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록도 없이 그냥 떠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제 셀카를 이렇게 찍는다고 하고 인스타에라도 올려놓고 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셀카를 하고 그 다음에 인스타에 올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정신없는 상황에서 제 마지막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찍은 영상입니다. 급하게
태극기와 국기복만 챙겨서 제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최수근 해병의 그런 순직 이후에 처리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너무나 저는 조금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이게 과연 진실을 위한 행동인가? 그리고 그런 진상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박정훈 대령님을 그렇게 탄압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분노가 저는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촛불 집회 그 이후로부터 가능하면 참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때 제가 태극기라는 걸 선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어떤 특정 정당이나 어떤 지지 세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걸 대표한다면은 그게 태극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시중에서 파는 태극기 중에 그래도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를 골라서 구입했습니다. 가로는 한 3.5m, 세로는 한 2m 정도 되는 그러한 대형 태극기인데요. 태극기 깃발, 그 다음에 깃대, 그 다음에 끝에 그래도 또 국기복 마감하는 것까지 해서 각각 구입을 해서 제가 이렇게 테이핑을 해서 그렇게 준비해서 가지고 있던 겁니다. 여의도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국회의사당 정문 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을 때 막 경찰관 분들께서 교통 정리를 하시면서 통제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들이 갑자기 가다가 멈추고 다 우회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통제가 시작됐구나라고 느꼈고, 그때부터 실감 났습니다. 계엄이 시작됐다는 게. 저 너머에는 분명히 군경이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우선 차를 대고 그냥 태극기만 들고 나갔습니다. 네, 그냥 태극기만 들고 뛰어갔습니다.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뛰어갔고, 시민들이 이미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셨고 거기서 항의를 하고 계셨는데, 그 항의에 대해서 이제 저도 함성을 좀 함유를 해서 하면서 태극기를 이렇게 뽑아서, 저보다 앞서 계신 분들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맨 앞에서 이제 태극기를 들고 시민들과 같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영상이거든요. 네,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영상이고, 이때 보시다시피 사실 경찰이 생각보다는 많이 여러 겹으로 이렇게 기동대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격정적이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냉정하게 대응을 하자. 우리가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명분을 줄 수 있다. 그러니 밀고 들어가는 행동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둘러싸서 더 많은 병력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합리적인 저항을 하자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시민분들이 사실 거기 경찰이 도열해서 진입을 막고 있을 때 저희가 지속적으로 내란 가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휘관이 저희한테 아예 모른 척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무전기를 들면서 저희가 들으면서 이거 듣고 있다고, 지금 상황을 보면서 움직일 거라는 식의 이런 사인을 조금 저희한테 이렇게 줬습니다. 사실 통신을 하던 지휘관이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밑에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악수하듯이 손을 꽉 잡고 눈으로도 저한테
이거를 거의 10분 가까이 저한테 사인을 주신 현장 지휘관이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직자로서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듯이 그분들도 그걸 수행을 하는 건데, 사실 지금 보면은 그게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지만 수행하는 자기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하소연하듯 그 지휘관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딜레마라고 할까? 갈등, 속 내적 갈등이나 이런 게 그 사람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이후에 사실 대통령이 별도로 그걸 계엄 해제를 해야 된다는 사실까지는 몰랐거든요. 중요한 건 계엄군이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끝나려면 계엄군이 물러나고 경찰도 물러나고 다시 평온한 상태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기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할 거니까 저는 우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5시 반, 6시 좀 넘었을 땐가 갑자기 경찰들이 많이 증원이 됐습니다. 좀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나 하는 의심이 들 만큼 많은 경비 병력이 갑자기 또 투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불안함이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냥 보시다시피 경찰분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계엄이 끝나지 않고 다시 시작되나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10시 반, 11시까지 있었던 게 아마 그것 때문에 있지 않았을까. 이때 병력이 좀 대규모로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돌아가지 못했었고, 저는 제 자리를 좀 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문 앞을 고수했던 이유가 그곳이 가장 대규모의 병력이 투입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지켜야 됐다는 생각 때문에 그 앞에서만 저는 좀 자리를 고수했던 것 같습니다. 좌던 우던, 보수던 진보던 민주던 모두 다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빨리 끝나고 희망의 시간이 왔으면 좋겠고, 서로 뜻이 다름을 또는 삶이 다름을 또는 판단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선거가 주는 그런 시대적 메시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거까지는 치열해도 결과 이후에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헌정 질서를 인정하고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미 합의를 이룬 사회 시스템, 국가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아프지 않을 것 같습니다.